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사업팀 안정준입니다. 2010년 이후 데이터라는 단어는 예전 그 어느 때보다 널리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의미와 향후 전망 위주로 비즈니스가 논의되던 초창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전략 무기로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은 제조업이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새롭게 펼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트렌드, 그리고 혁신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전에서는 제조업이 맡고 있는 4개의 대표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해법 분야 챕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더스트리 4.0은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 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독일에서 시작한 개념입니다. 1차 증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T가 산업에 접목된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고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려진 명칭입니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의 IT 시스템을 결합해서 지능형 공장으로 진화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스마트함을 장착하게 되면서 공급망은 글로벌한 가치사슬 네트워크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를 좁혀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계, 그러니까 머신들이 IoT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특정 기업의 공장 단위, 더 크게는 기업 내부의 생산 정보가 데이터라는 형태로 추출되고 또 수집되고 저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화된 정보가 기업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연하게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CPS라고는 하는데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를 결합해서 지능형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라든가 같은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설비 등이 설비와 같은 유형 자산들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공급망이 되겠고요. 기존의 공급망 관리를 구성하는 이제 구매, 생산, 영업, 물류 프로세스의 어떤 계획, 주문, 제품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값이 데이터로 신속하게 제공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객관화된 그리고 설명 해상도가 높은 정보가 나타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공급망이 훨씬 더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갖는 의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IoT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제조업에 접목되면서 제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지역별 생산 거점 단위로 생산이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 하에서 더 중요하다는 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달리해서 스마트 솔루션이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 기반의 고급 분석 기술을 통해서 제조, 그 다음에 도시관리,
또 유통과 같은 산업은 최적화, 그다음에 예측 정확도 향상, 또 운영 자동화 등 해당 산업의 KPI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 효과를 계량화하면은 최대 한 1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략 컨설팅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발 파급 효과는 접근성, 또 민첩성, 또 적시성, 또 표준화, 자동화, 균일화라고 하는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업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4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조,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설비, 머신, 그다음에 제품, 프로덕트, 그다음에 사람, 맨, 이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은 제조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이나 이익 극대화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제품 측면으로 보면은 물량 관리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개발, 또 설비 측면으로는 설비 관리 역량, 그다음에 이력 데이터화, 그리고 사람 측면으로 보면은 생산성이나 소통과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조업이 처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 당면한 현황은 주로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 간의 연결이 끊겨 있습니다. 이런 단절된 환경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흐름 전체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전체의 최적화라든가 또 공정상의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설비에 디지털화가 덜 돼 있어서 계획에 근거한 실행이라든가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 수준이 매우 낮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서 수작업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시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프로세스에 변환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이 낮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공급망 관리 능력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이나 고객의 수요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이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3단계 발전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피지컬한 우리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장 관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경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같은 그 연관 관계를 도출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KPI 가시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성으로 작업하는 그 운영상의 내용들을 대시보드화해서 표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현장 관리의 또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비나 이런 것들이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센서를 갖고 있을 거고 그 센서 기반으로 설비가 가동을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는지 이와 같은 여부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의 현장 관리를 거쳐서 2단계에는 이렇게 정보들이 인텔리전트화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예측하고 자동화라고 이제 좀 말을 대표해서 할 수 있고요. 보통 생산, 그 다음에 재고의 정보들을 실시간 수준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것들이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있는 설비들이 잔존 유효 수명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상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텔리전트한 이 내용들이 다시 현실에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재고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모니터링 된 내용들을 갖고 이제 재고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그 알람을 받고, 만약에 재고가 어떤 관리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후보층 주문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공급망 안에서 일련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정보라든가 각종 설비에 대한 상태 정보, 그다음에 부품 활용에 대한 정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요. 이 학습을 기반으로 작업이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그 샵플로어라고 하는데요. 그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상층에 있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합니다. 뭐 가공이라든가 그 시스템에서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작업을 하고, 이걸 갖고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뽑는 인사이트 도출하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진행을 하려면 뭔가 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툴들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툴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위에서 말씀드리는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현장에 있는 내용들, 작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4M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지능형 제조 솔루션,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지능형 제조 솔루션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인사이트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여기 노란 주황색에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현장으로 반영되는, 되돌림되는 일련의 일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도구화돼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가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툴을 갖고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루마다의 IoT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마다 IoT 플랫폼은 현장 생산에 있는 OT, 오퍼레이셔널 데이터하고 IT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 같은 일들을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 솔루션, 고객 인사이트 등을 구체화된 형태의 솔루션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OT라는 것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생산 현장에 있는 각종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뭔가 시스템에서 확보가 되면은 이게 이제 IT 데이터화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루마다 IoT 플랫폼은 이 원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그 로 데이터부터 솔루션까지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잠시 내용을 보시면은 원천이라고 해서 제가 IT 원천, OT 원천을 좀 구분을 했고요. 이 IT 원천과 OT 원천은 엣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현장에 가장 그 근접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기 로컬 애널리틱스라고 했는데요. 전체 분석을 다 담당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기능들이 엣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흐름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에 대한 카탈로그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관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활용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으로는 저희가 이제 펜타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현장에 있는 센서 정보, 그 다음에 OT 시스템 정보를 모두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는 각종 정형화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이라든가 비정형,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란 또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데이터들도 모두 다 이 일괄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전처리, 저희가 보통 뭐 ETL이라고 말하는 가공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는 뭐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들을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이런 일들을 모두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그림을 통해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현장에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제 작업들이 흐름을 따라서 공정이 진행이 될 거고, 이 공정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이 OT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OT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위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일종의 통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은 분석에 맞게 뭔가 전환이나 가공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할 수 있는 주제 영역에 맞게 마트에서 뭔가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별된 마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BI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일종의 분석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뭔가 시각화돼서 인사이트를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가시화된 형태로 해서 PC를 통해서 또는 타블렛을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보여주는 것들이 이 펜타오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플랫폼으로서 펜타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나 연동 등에 있어서 아주 많은 강점들이 있는 솔루션이라서 그 특장점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력한 데이터 수집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천이라도 수집하는 데서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타겟을 향해서도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둡 환경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심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하둡 환경에서도 빠른 처리를 지원하는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벌크로드, 스노플레이크라든가 요즘에 로드를 벌크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벌크로드도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데이터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이라든가 클러스터링과 돼 있어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퍼포먼스를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또 중요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MDI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성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요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처리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아주 성능 높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라든가 MQTT 이와 같은 부분들을 대한 프로세스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석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R이나 파이썬과 같은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R과 파이썬과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팩을 제공을 하고, 또 머신 인텔리전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PA라고 하는 PAMI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보안은 가장 지켜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련한 LDAP이라든가 AD와 같은 또 SO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다른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BPM이나 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일종의 이제 약속에 따라서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것들을 스케줄링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이 조금 더 데이터 엔드 투 엔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점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터랙티브한 레포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셀프 대시보드, 그다음에 또 타블로나 파워 BI와 같이 서드 파티 솔루션들과의 연계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최적화 관련된 어떤 혁신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객은 지금 요건으로 보면은 제품이나 설비에 대한 고장을 뭔가 사전에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서 불량품을 낮추고, 그 다음에 각 공정 단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자를 도출을 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제품의 불량이라든가 고장에 대한 예측, 관리 범위를 이탈하기 전에 뭔가 사전 대응을 하고 싶은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 이슈를 잠깐 보면은, 일정 기간 저장된 이력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두비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느렸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핵심 성과지표, KPI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쉽고 자동화된 어떤 방법, 도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공 솔루션으로 보면은, 결국 데이터의 엔드-투-엔드 그 파이프라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 공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저장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운전 조건이나 영향과 관련된 인자 사이에 상관관계나 어떤 그 객관화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제공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KPI라든가 공정 능력에 대한 개선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중에서 저해 요소 방지를 위한 저해 요소 방지를 통해서 생산품에 대한 품질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최적 공정 운전 속도의 결정이라든가 이상 속도 사전 예측과 같은 일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서 공정관리 영역의 어떤 혁신 성과 달성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은 정밀 제조 공정의 최종 수량 향상, 그 다음에 불순물 저감 같은 것들이 하나의 요구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요인 해석을 통해 활용을 해서 원재료에 대한 제어 최적화 같은 것들을 요건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보면은 제어라든가 원재료 같은 일종의 이제 다른 공정에 있어서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공정별로는 하지만 특성은 상이하다. 이런 것들 뭔가 이제 인식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공한 솔루션을 보면은 보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경향 분석, 그 다음에 원재료 성분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 그 다음에 최적 제어 타이밍을 제공을 했고요. 결과를 달성한 어떤 크리티컬한 달성 성과가 뭔가에 대해서는 고객 설비를 통한 검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AI 앱 개발과 도입과 같은 일들을 달성 성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현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그 디지털과 관련된 트렌드가 어떻고, 그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며, 이것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형태의 툴이 뭐고, 그 툴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지금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고객들 사례도 한 두 가지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가볍고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실제로 고객분들 고객들은 각자 갖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정리는 잘 돼 있고 내용들은 훨씬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그 갖고 있는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은, 여기 소개드린 내용들, 그리고 소개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지적 자산과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그 고민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